최근 막을 내린 제14회 세계 한상대회. 전 세계 40개국 1000여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들의 교류의 장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발길이 이어졌던 곳은 바로 무역업계의 맨손 신화로 유명한 박종범 회장이 담당한 부스였는데요. 오스트리아에 주소를 둔 영산그룹 회장으로 세계 13개국 21개 현지 법인을 둔 그는 한상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발벗고 나서기로 유명한데요. 먼 이국 땅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업이 연매출 1조 원의 세계 기업이 되기까지 한인사업가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의 인생 역전의 삶을 인터뷰 플러스에서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해외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하면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정도가 꼽히는데요. 유럽에서 한인 기업가로는 드물게 거상 소리를 듣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플러스에서는 유럽에서 맨손으로 큰 기업을 일군 영산그룹의 박종범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열린 세계 한상대회에서 뵌 기억이 나는데 그새 또 싱가포르랑 중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그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개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참가하고 다음 날 이제 홍콩으로 가서 중국 심천에 저희가 지금 그 전 세계에 납품하고 있는 손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기를 생산하는 공장 둘러보고 바로 이제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이제 다시 순천에 내려가서 또 순천에 저희가 또 그 특수 장갑을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도 둘러보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일정만 봐도 피곤하실 것 같은데 열정이 그야말로 대단하신데요. 회장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나눠볼 텐데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요. 네. 오스트리아 미아, 이러면 국제 미아 신세가 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그때 이제 한국의 기아자동차의 이제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 2년 후에 98년도 9년도에 우리 한국이 이제 금융위기를 맞고 위기로 오고 해서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철수 명령이 내려졌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때는 굉장히 한국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뭐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무역업을 시작하면서 눌러앉게 된 거죠. 네, 정말 자신감이 대단하신데요. 근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어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많이들 가 있는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쪽을 택하게 될 텐데 유럽 쪽을 가셨어요. 상당히 여기는 보수적이라서 힘들지 않을까 싶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역사도 오래됐고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짜여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동양인, 우리 한국인이 그렇다고 해서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도고를 쓰는 나라인데 도고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무역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틈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시장을 뚫으신 상황인데 그러면 좀 이름을 좀 거기에 잘 걸맞는 이름을 좀 지으시지 왜 영산이라고 지으셨어요? 영산은 어떤 의미예요? 한국 이름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이름이 이제 영산인데요. 먼저 제가 태어난 곳이 저 광주의 그 옆에 있는 영산강 상류입니다. 영산강의 영산이군요. 그래서 그 영산강,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영산강의 영산을 땄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천주교 신자인데 제 본명이 까르멜로입니다. 까르멜로는 이제 까르멜산에서 나온 건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스러운 산의 영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은 한글하고 영어만 있지 한자는 없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 나라 사랑이 느껴지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탕 포장지와 1조 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이제 구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사탕과 이 초콜릿을 생산하는 회사하고 연계가 돼서 이제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탕 포장지를 한국에서 찾아서 개발을 해가지고 첫 이제 그 수출을 하게 된 게 사탕 포장지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탕 포장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필름들 제품들, 산업용, 가정용 필름들을 계속 이제 확대시켜놔서 하게 됐고, 이제 마침 또 2004년도, 5년도 그 시점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이런 동구권 지역이 급속도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게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전공이 이제 자동차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착안을 해서 제가 이제 뱅크 오스트리아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수입 금융 금융 상품까지 만드셔서 그렇죠. 이제 결합시켜서 이제 판매를 그래서 시작하셨네요. 이제 그 금융을 이제 제가 같이 프로그램을 뱅크 오스트리아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제공하니까 뭐 매출 규모도 이제 많이 늘게 됐죠. 한국 제품을 주로 다루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야,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한 애국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 그 동유럽이라든지 이쪽 러시아권, 동구권에서 어떤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유럽이나 이런 제품들은 품질이 좋은 반면에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이제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은 싸지만 실질적으로 또 품질 면에 있어서 좀 믿음이 덜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산 제품이 품질은 유럽 제품하고 거의 똑같고 어떤 제품은 더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격 경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유럽산보다는 훨씬 더 경쟁이 있는 제품이 사실 한국 제품입니다. 예. 아니 사탕 봉지로 시작해서 뭐 자동차, 금융 이번에 또 최근에는 온수매터 보일러 쪽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저 같은 한국 사람은 사실 뜨뜻하게 지지는 거 좋아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게 먹힐까? 좋아할까? 의문이 들거든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보일러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CIS 지역에 예전부터 판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가 사실은 그 우리 환경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이 그 온방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도 요즘에 사실은 온돌 쪽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도 저희 비엔나에 저희도 이제 1년 전에 집을 새로 이렇게 장만을 했는데 거기도 다 밑에 바닥 온돌을 까셨어요? 이제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온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의 온돌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온수기 매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군 입대. 뭐 회장님 연세에 다시 뭐 군대에 입대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드님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둘 뒀는데요. 두 애들이 나이 차가 2살입니다. 근데 이제 큰애는 비엔나 공대에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둘째는 영국의 이제 정경대 LSE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그 둘째가 2학년인가 됐을 때 얘가 아빠 한국에 군대를 가야 되겠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지만 애들이 군대 가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도. 뭐 안 간다 어떤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하다 뭐 격려도 안 하시고 갈 때 됐으니까 가야지.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다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카투사에 이제 합격을 해서 가게 됐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큰애도 아빠 나도 그럼 같이 군대 가야 되겠다. 왜냐면 아빠 엄마는 이제 유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자기도 그때 동생 갈 때 같이 군대를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병무청에 이제 군대 가겠다고 신고를 하니까 이제 신검이 나왔는데 근데 희한한 거는 둘이가 입대 날짜가 똑같이 됐어요. 아, 정말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이 됐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만 들어봐도 나라 사랑이 뭐 워낙 넘쳐나시는데 아니 그 유럽에서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또 앞장서고 계시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까지 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에 유럽에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산 제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높여주는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문화예술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예술이 자연스럽게 서구하고 같이 융합이 되고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거를 이미지를 그거 우리나라 차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하려면은 문화예술이 그만큼 뒤따라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한인 회장을 할 때 우리 오스트리아에다 이제 한인 문화회관을 건립하자라고 해서 지금 도나우강에 도나우 팍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호수도 있고 그러는데 비엔나 시정부로부터 1년에 1유로씩 주는 걸로 해서 50년 임차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한인 문화회관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한인 문화회관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문화회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학생들이 많은데 음악하는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음악의 도시 하면 비엔나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과정에도 발표하고 어떤 연주장에 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생각해서 아까 한인문화회관도 만들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오스트리아나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체코,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이런 데 있는 한국 대사관하고 같이 저희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오전 콘서트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그 아까 학생들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제 몇 명씩 이렇게 모아서 거기도 양로원이나 고아원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그 학생들을 몇 명을 모아서 그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는 소위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표현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렇게 매번 하고 있습니다. 자, 회장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세계 한상들의 모임인 그 세계 한상대회 대회장을 또 역임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한상들, 전 세계에 있는 700만 한상들을 어떻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조언 한마디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한반도의 인구 한 7,500만 남북 합쳐서 거기에 거의 10%의 이제 다른 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700만, 750만 해외 동포들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의 노하우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한국의 요즘에 문제가 뭐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 한성들이 자기들 한 명씩만 예를 들자면 한국의 청년들을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 그냥 바로 소화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